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 백가경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어디까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지를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이지리아에 있는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목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몰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술 세션이라 그래서 기술을 어디까지 또 공유를 해야 될지 앞에서 설명해 주신 세 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좋됐다. 이렇게 하면 나를 왜 마지막에 잡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자 그래서 제목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 사이 어디쯤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필명은 지나가는 개발자로 많이 쓰고 있고요. 항상 지나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딘가를. 휠리엑스 랩에서 공동 랩장을 맡고 있고 저희 조인정 교수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저는 지나가면서 이제 가끔 들렀는데 팀원분들이 잘 해주셔서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나이지리아 있는 동안 열심히 활동을 제가 나이지리아 가서 뭐 했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보안상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녹화되고 있고 이래서 제가 국가적인 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서 따로 녹화되는 부분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끄고 나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이거가 되나요? 어떤 거죠? 네, 그냥 키보드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돌아왔습니다. 나이지리아 있는 동안 저 두 사진이 저한테 날라왔습니다. 난리 났다. 어디에 막 제가 그래서 혹시 아침에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진지한 가운데 저 두 사진이 나왔을 때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I'm back 했습니다. 네, 저 사진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기술 세션이다 보니까 그 랩이 가지고 있는 미션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는 뭐하러 여기 모여가지고 매주 그것도 황금 같은 목요일에 아시죠? 금요일은 회식 안 합니다. 목요일 날 해야 됩니다. 목요일에 매번 대표님한테 혼나면서 너는 도대체 회식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냐 그래서 휠체어로 가야 됩니다. 그 미션을 고민을 해봤어요. 갱스터즈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자기들의 미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만든다. 참고로 많은 좋은 얘기는 정 교수님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든다가 저희 미션보다는 카카오 테크포 임팩트의 미션이었습니다. 제 미션은 이거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2000년도 초반에 그 GIS라고 하는 지리정보 시스템,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아까 첫 번째 그 해주셨던 드론 관련된 형태처럼 그런 공간 정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설계하고 하는 형태를 했었고요. 첫 번째 세션을 보면서 제 사회 초년생 때를 생각했습니다. 아, 힘들었는데 정말 좋아졌구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이클럽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서 피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서 세상에 없던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 미션이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시작은 즐거움이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어떤 걸까라는 게 이번 랩에 제가 잡았던 미션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모릅니다. 현실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때는 악마의 축이었고요. 집에 가면 엄마가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뭔가 하고 있는 나쁜 요소들만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인 테크포 임팩트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많은 임팩트를 어떻게 줘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와중에 현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갱스터즈가 만들어 놓은 그 많은 그 오브젝트들, 게임도 그렇고 휠리엑스라고 하는 그런 그 휠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그 정 교수님을 포함한 모든 랩원들은 가서 직접 휠리엑스에 올라타서 달려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1분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계속
돌리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옆에서 계속 채찍질만 하고 응원만 해주고 있었죠. 기억나시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봤어요. 휠리엑스는 플레이로 재미를 더하다. 이게 그 휠리엑스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스샷을 떠왔는데 기본적으로 그 휠리엑스라고 하는 게 시초가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형태로 건강해지기 위한 걸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많이 돌려야, 그리고 지속적으로 돌려야, 그리고 오래 돌려야 건강해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게임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었냐면 스피드, 딱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임 어택.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많이 돌려야 돼. 더 많이 돌려야 돼. 경쟁을 부추겨야 돼.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지고 있는 게임들이 타임 어택에 스피드를 하는 형태인데, 제가 아마 여기 랩을 처음 시작할 때 정 교수님이랑 이 자리에서 얘기할 때 게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중에 그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게임이라 하면 뭐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모든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첫 번째 데이터를 찾아라라고 하면 뭐 데이터, 아까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MAU, 뭐 DU, 뭐 CU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전문적으로 보이겠죠?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 아니면 한 번 할 때 얼마나 오래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치 데이터들이 있어요.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보면. 하지만 게임이라고 하는 그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그 데이터는 뭐냐면 재방문율입니다.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재방문율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한 번 더가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미가 없다. 나에게 의미도 없다.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 어디 사이 어디쯤이라고 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딱 바라봤어요. 시간을 좀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휠이거든요. 동그래요. 동그랗고 돌리는 액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날로그 형태의 아주 원시 시대의 동그라미를 돌리는 거밖에 하진 않고요. 근데 그거를 처리하는 거는 되게 더 무식한 0하고 1밖에 모르는 컴퓨터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어찌 보면 아날로그라고 하는 거는 자연계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다 아날로그입니다. 근데 그걸 디지털화한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걸 해냈습니다. 뭘로? 수학으로. 자, 지금부터 아까 두 번째 그 앞 세션에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막 수학 공식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어려웠습니다. 자, 수학 싫어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수학 다 F 맞고 군대 갔다 오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때문에 졸업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수학 공식을 최대한 뺐습니다. 왜? 제가 모릅니다. 보시면 빠른 회전과 기본 회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싫어하시던 사인파입니다. 원을 그냥 한 바퀴를 돌리면 이게 그 사인처럼이라고 하는 요렇게 되는 요걸 한 바퀴 돌리면 그냥 원이에요. 원인데 어차피 휠이라고 하는 게 반지름이나 지름이 고정되어 있는 똑같은 원이기 때문에 빨리 돌리나 천천히 돌리나 에너지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저 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원래 빨리 돌렸을 때는 이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녹색 선이나 빨간색 선이나 사용하는 에너지는 동일하다. 어차피 한 바퀴 돌리나 같은 시간에 두 바퀴 돌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렵다라고 하는 미적분을. 하지만 적분은 넓이고요.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는 아시죠? 그리고 미분은 기울기입니다. 순간 가속도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은 어렵게 얘기하면 뭐 사인, 코사인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순간 가속도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각도기 가지고 각도 잰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걸로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순간적으로 내가 얼마나 힘을 많이 쓰느냐는 각도가 높아졌을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시간 동안에 많이 돌리는 것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많은 그 앞에 그 피치 쪽에서 하셨던 뭐 업체에서 보안 사항이라 빼달라고 했던 거
저는 다 뺐습니다.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녹화되고 있죠? 그래서 뺐습니다. 네, 샘플링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MP3를 들으시죠? MP3라고 하는 게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 무한히 아름다운 음원을 난도질을 하여 저렇게 포인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음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MP3를 들으실 때 막 짜증나서 버리십니다. 왜? 음원이 끊어져서 들리신대요. 그러니까 저 포인트만 음악으로 들리기 때문에 음원이 끊어져서 들리는 효과가 나서 MP3를 못 들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점점 기가 발달하시면 LP로 가십니다. LP는 찌직찌직거리지만 거기에 아날로그 음성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빠지시지 마세요. 돈 많이 듭니다. 제가 옛날 대학교 교수님 때 대학교 교수님께서 매번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자기 신랑 욕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스피커를 와이프 몰래 30만 원을 주고 샀다고 2개를 갖다 놓으셨는데 와이프분이 청소하시다가 청소기를 한번 미르시다가 스피커를 발로 차셨거든요. 저기서 뛰어오면서 이씨 300 그러다가 네, 쫓겨나실 뻔했다는 돈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시죠. 라인으로 돼 있는 음원이나 그런 시그널을 받는 부분들을 저렇게 포인트로 받게 되면 굉장히 시그널이 이렇게 바뀝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와 이게 아날로그 신호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이걸 샘플링을 하고 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컴퓨터 안에 보내주는 신호예요. 그럼 우리는 개발자이거나 이런 엔지니어들은 아날로그 시도가 어찌됐든 들어오든 간에 컴퓨터에 들어오는 로그, 아까 뭐 그 드론이 보내주는 그 로그를 가지고 뭐 보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저걸 가지고 어찌 보면 저 점들을 가지고 저희는 그 동그라미가 어디까지 돌아갔는지에 대한 걸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실시간으로 뭔가를 컨트롤하고 싶은데 실시간 컨트롤이 아닌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점을 더 많이 찍어야 돼요. 그러면 라인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되지만 그게 그 저희가 받았던 로그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시그널이 없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돌리고는 있지만 시그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상으로는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아 그래서 스피드구나. 그냥 계속 돌리면 축적이 되니까 그걸로 이제 뭔가를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한테 왔던 거는 스피드나 이런 것보다 재미와 즐거움과 이런 걸 할 때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지점 때문에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생각의 전환점을 가지고 고정관점을 좀 깨부시기로 해요. 스피드를 버리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저희가 어떤 게임을 만들었는지 아시겠어요. 리듬 액션 게임이라든가 뭐 아기자기한 네.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킬링 타임용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헤비하지 않지만 오래 킬링 타임을 하는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시면서 잠깐 하시거나 아니면 그 버스를 타고 가시면서 잠깐 하시는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성과 재방문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 됐든 어떠한 환경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걸 연구합니다.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요렇게 드는 파지법과 요렇게 드는 파지법의 게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요 두 게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이게 빨리 끝나고 오래 하고 네, 지속성과 재방문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건 또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드는 것과 이렇게 드는 거의 차이점. 그죠, 맞죠? 두 손 쓰고 한 손 쓰고 차이예요. 저는 손이 작아서 이렇게 들어도 두 손을 써야 되긴 해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세로로 드는 거는 한 손으로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 손이 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커요. 한 손으로 파지를 한다라는 거는 다른 한 손으로 이렇게 다른 걸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거는 세로로 게임을 만들게 되면 버스에서도 킬링 타임을 할 수 있어요. 왜? 버스 타보셔서 하시겠죠? 날라다니잖아요. 버스 아저씨들 가끔 보면 택시보다 빠릅니다.
근데 이렇게 파지를 하게 되면 두 손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에서는 죽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는 이렇게 할 때는 가능하지만 버스에서는 불가능하죠. 말 그대로 킬링 타임용 캐주얼한, 그다음에 재밌고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때는 게임성도 게임성이지만 파지와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생각보다 스마트폰에는 파지법과 드래그, 터치, 이중 터치 생각보다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휠리엑스였기 때문에 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바꿔봤어요. 빠른 회전과 기본 회전에서 우리는 그냥 필요한 회전으로 바꾸자. 필요한 수만큼의 회전수로 바꿨을 때 끝내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자, 필요한 회전수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그 기계적인 빠름과 기계적인 그런 회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컨트롤에서 필요한 회전수로 바꾸면 말 그대로 빨간과 녹색이 아니라 저 가운데 있는 이런 것처럼 어쩔 때는 크게 천천히 돌리거나 아니면 짧게 돌리거나 하는 실제로 필요한 회전수만 되고요. 이 회전수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개를 몇 번을 해보다 보면 요 세로가 플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레이 카운트예요. 여러 번 카운팅을 할 때 실제로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피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퀴가 몇 바퀴 돌았느냐에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면 계속 재밌으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앞에 스피드 형태나 타임 어택이 되면 체력이 좋을 때 엄청 돌리기 때문에 두 번째 판에서는 내려가게 돼요.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지속성과 재방문율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단 말은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재방문율을 사라지게 해버리기 때문에 스포츠의 단거리 스포츠밖에 안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회전수를 가지고 오고 레벨 디자인이 점점 올라가는 형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의 레벨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로도가 급 상승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죠? 그때부터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조 형태를 어디까지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서 저걸 베이스로 레벨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로도 체크를 해야 통한 레벨 디자인 구간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 설정하는 구간들은 되게 심플하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타는 부분들이 아니라 장애인 분들이 타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애 등급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형태들을 조금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게임이 완성이 돼야 그게 가능한 지점이었기에 그건 뒤쪽으로 살짝 넘겼어요. 그래서 재미와 새로운 게임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져가게 되고 그 휠리엑스에서 그렇게 원하던 리듬 액션 게임과 그다음에 저희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슈링스타 팀에서 만든 보고의 여행 예전 디자인이긴 해요.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조금 근데 여튼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앞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대각선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휠이라고 하는 그 조이스틱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형태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피자라고 하는 형태를 이제 하는 거죠. 피자도 뭐 토핑을 어떤 걸 올리고 회전을 얼마큼 하고 굽기를 얼마큼 하고 하면 아기자기한 피자 게임을 이제 만드는 거죠. 저게도 당연히 나이스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토핑을 올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게임이 잘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기자기한 두뇌를 쓸 수 있도록 몸만 쓰는 게 아니라 두뇌를 쓸 수 있는 형태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와 계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엄청 기대를 했다가 마지막에는 좀 드랍된 그 부분의 게임이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형태는 뭐냐 블랙박스 팀에서 했던 부분 디펜스 게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 조작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휠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우의 수를 뽑아냅니다. 앞뒤로, 좌우로, 그 다음에 앞으로, 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어떤 조작 방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런 형태의 휠 조작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는가, 우측으로 이동하는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실시간으로 동작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실시간성을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5가지거든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뭐 이런 촉각, 뭐 이런 감각이 있는데, 이 디지털화되는 화면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는 게, 조이스틱을 만졌을 때는 촉각이랑 이런 근육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지만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감각이 눈이랑 귀밖에 없어요. 후각이나 미각은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행동하던 많은 패턴들에서 오는 감각이라고 하는 거가 생각보다 단절된 상태로 화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고 있거든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10분입니다.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사람이 돌리고 있는 시그널이 연속 시그널이 아니라 끊어진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어떤 시각적인 장치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게 위에 보시는 화살표예요. 예측을 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화살표라 왼쪽으로 너 가야 돼를 먼저 띄워주고요. 근데 그냥 왼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왼쪽 휠을 돌리면 가는 게 아니라 왼쪽 휠을 충전시키는 거예요. 충전을 미리 시켜서 맞으면 가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가 점점 색깔이 차면 그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실시간성이지 않은 형태를 비주얼적인 부분과 예측에 대한 타임으로 그걸 극복하는 형태의 충전식 휠 컨트롤러를 만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컨트롤의 단점을 시각적인 감각과 촉각적인 감각, 두 감각을 동시에 이용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시간성이 아니지만 실시간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MVP를 완성을 하게 돼요. 완성된 영상은 정 교수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MVP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 디자인과 그 본연의 목적인 재미 앤드 그 실질적인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어떤 임팩트를 줘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연구는 재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면 시작도 안 할 거고 시도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재밌고 라이트하고 캐주얼한 게임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제가 좀 바빠서 자료로만 서포팅을 하고 있는데, 정 교수님이 리딩 하에 그 정영 랩장님이 공동팀이 주도하에 이러한 형태가 돼요. 영어로 돼 있죠?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오른쪽 그 왼쪽 밑에 보시면 사람이 있고 이 척추라고 하는 여기에 어디까지 척추가 닫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몸의 가동 범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척추가 몇 번까지가 되면 상체는 움직일 수 있는데 하체가 안 움직이는 경우고요. 어디까지가 되면 상체조차도 움직이지 않아요. 팔만 움직여요. 또 어디까지가 되면 팔은 움직이는데 이 손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 척추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똑같은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지만 휠체어 동작 가동 범위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렇단 말은 앞에서 저희가 규정해놨던 피로도와 그 연속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저 척추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저의 타입에 따라서 다른 형태가 이제 체킹이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 MVP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넥스트로 거기에 탑승하고 계신 유저들의 타입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열심히 글로벌한 줌 박사님들과 이렇게 영어로 막 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그 PPT를 쭉 다 봤는데 결론은 딱 이런 결론인 거예요. 게임이라고 연관지었을 때 어려우실까 합니다. 해석해 왔습니다. 나 막 뿌듯했어요. 이거 넘길 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게임 기반 유산소 운동은
척수 손상 환자에게 기존 심혈관 운동보다 더 큰 이의를 유발할 것이다. 이 이의가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기반 유산소 운동은 척수 손상 환자에게 기존 심혈관 운동보다 더 큰 흥미와 즐거움을 유발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게임이라고 하는 형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기가 겪고 있는 형태의 몸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더 많은 운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는, 그래서 즐겁기 때문에 몸도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즐거운 임팩트를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